1이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고요. 락킹은 지원하지 않는 거고 캐시도 없는 걸 가정하는 거고, 이 라스트는 어떤 경우라도 데이터의 끝에 반드시 드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항상 드라이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시스템 내에 이제 암바 AXI 풀 버전이 있고 라이트 버전이 있는 경우에 서로 연결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런 건데, 당연히 풀 버전끼리 연결은 가능하고 풀 버전과 라이트 버전이 연결은 가능한데, 풀 버전의 라이트 마스터가 라이트로 연결하려면 없는 신호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감안해서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마스터가 라이트이고 슬레이브가 풀 피처를 갖는다면 당연히 그냥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 물론 없는 신호들은 그에 맞게끔 0이나 1로 이제 묶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라이트와 라이트는 연결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이상의 내용들은 전반적인 걸 정리한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규격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로 뭐 요거나 요걸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조금 뭐 양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슬라이드 갈게요. 몇 개 질문이 와 있네요. 강의 준비 메일에 쓴 자이링스 계정 생성까지 만나는데 네, 당연합니다. 실습을 하려면은 웹팩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는 거가 뒤에 언급이 없던가요?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예, 그 전달된 화면 공유를, 요게 이제 아이덱을 통해서 전달된 문서이거든요. 강좌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하고 계정 만들고 설치하고 GTK 설치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뒤쪽 부분을 안 본 건가요? 조금 시간이 걸릴 일이라 가지고 미리 이제 공지를 한 거고요. 없으면 실수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게 뭐 프리로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함부로 이렇게 카피하고 다닐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 문서가 전달이 안 됐나요? 그러면은 요 문서를 제가 또 지금이라도 일단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오전에 버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저런 개념으로도 설명하고 상황을 좀 설명했고, 그걸 기준으로 AXI 버스의 프로토콜을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AXI 버스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드레싱 옵션이 있습니다. 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AR랭이라고 하는 신호가 4비트짜리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게 AXI4에 가서는 8비트로 바뀌었는데 이 랭스를 얘기합니다. burst length. 그래서 0이면은 랭스가 1, 111이면 16인데 이게 15잖아요. 15 더하기 1 하면 1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전 시간에 보셨던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burst 오퍼레이션에 이 데이터가 몇 개가 묶여서 가느냐 할 때 요 랭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랭스가 요 신호에 의해서 코딩되어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죠. ARW, 즉 교수님 화면이 안 보여요.
그래요? 화면 공유 좀 부탁드려요. 공유가 안 됐어요? 이런. 나 혼자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예. 예. 첫 장이었어요. 첫 장이었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림부터 봅시다. 이게 burst 오퍼레이션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미 본 그림이고, 데이터가 연속해서 갈 때 얼마만큼의 랭스를 갖느냐를 정해야 되는데, 그 정하는 것이 이 신호선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 AR은 read에 해당되고 AW는 write에 해당되는 거겠죠. 0이면 1, 15면은 16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8비트로 늘어나면 255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burst length가 256까지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의 burst가 몇 개의 바이트를 옮길 수 있느냐는 사이즈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1이면 1, 2, 4 이렇게 2의 배수로 이렇게 쭉 가죠. 지금까지 그 정의되어 있기는 111까지 112, 즉 7인데 요 경우는 128바이트까지 요거 하나가 128바이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전달되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쓰고 있는 AXI 버스가 32비트짜리다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뭐 64비트다 그러면은 8바이트니까 여기까지. 그렇지만 이제 버스를 좀 확장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8 곱하기 128비트까지 요 하나의 어드레스가 저기 데이터가 전달될 때 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burst를 할 때 이 각각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될지를 정해야 되겠죠. 뭐 100번지, 뭐 101번지, 102번지. 만약에 이게 1바이트짜리다. 그런데 이게 4바이트짜리다 그러면 뭐 100번지, 104번지, 108번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어사인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어드레스를 전달하는 대신에 아까 우리 그 AXI 버스를 봤을 때 어드레스는 한 번만 보내고 데이터가 쭉 따라가는 뭐 그런 형태로 동작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스타팅 어드레스 이후의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즉 첫 번째 어드레스는 알려주는데 이어지는 어드레스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이 burst라고 하는 요 신호선을 가지고 합니다. 00를 보내면은 픽스드입니다. 즉 내가 100번지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것도 100번지 다 100번지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어딘가에 100번지라는 어드레스에 하드웨어 버퍼, FIFO가 만약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은 100번지에다가 FIFO에 넣을 데이터를 쭉 보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픽스드 어드레스 모드로 보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인크리멘탈이겠죠. 100번지부터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보내는데 사이즈가 4바이트짜리다 그러면 역 100, 104, 108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래핑은 일정한 크기 안에서 어드레스가 거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예를 108, 100C, 그 다음에 104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일정 사이즈가 지나면 어떤 그 규격이 정해놓은 어떤 사이즈로 다시 어드레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용법이 따로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벌스터의 경우에 AXI의 경우는 4km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크리멘탈 어드레싱 모드를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렇게 인크리멘탈 어드레스가 쭉 어드레스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 4km로 나누어서 0이 아닌 어떤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4km를 벗어나는 그런 건 쓰지 마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HB 같은 경우는 1kb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유래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윈도우즈도 요즘 4km 쓰는 것 같은데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뭐 유닉스의 경우 버추얼 어드레싱 하는 그 페이지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4km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래핑은 조금 더 엄격한 제한점이 있는데 반드시 뭐 스타팅 어드레스가 사이즈에 얼라인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14비트 버스트 랭스보다 커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스트로보는 그 멀티플 바이트를 핸들할 때 어느 바이트가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기는 스트로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설명할 때는 enable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트 enable.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64비트의 데이터 폭인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4바이트만 보낼 수 있잖아요. 0, 1, 2, 3 여기에만 걸쳐서 데이터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 스트로보가 1, 1, 1, 1, 0, 0, 0, 0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enable이 아니라 랭스 사이즈를 보내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몇 바이트를 보낸다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드레스의 몇 바이트. 근데 AXI의 경우는 enable 스트로보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데이터 버스가 32비트 4바이트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1바이트 그 데이터를 보낸다 그러면은 특정한 바이트 레인에 실려서 가게 됩니다. 그 바이트 레인을 결정하는 건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4바이트이니까 어드레스를 4로 나누어서 0이면 여기, 4로 나누어서 1이면 여기, 2, 3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가 non-justified bus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burst length가 5이고 burst size가 1이면은 버스가 4비트인 것 중에 1바이트가 어디에 실리는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실린다는 거죠. 물론 어드레스가 4로 나눠서 0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narrow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버스가 이렇게 폭이 넓은데 그 중에 일부의 그 사이즈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엔디안 얘기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트 빅 엔디안, 리틀 엔디안 하면서 특정한 스타팅 어드레스에서 4바이트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인테자로 읽으면 4바이트가 읽혀서 CPU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CPU가 리틀 엔디안이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빅 엔디안이면 이렇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낮은 어드레스, 스타팅 어드레스에 있는 이 바이트가 낮은 값이냐 높은 값이냐 전혀 다른 값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월급에 해당되는 숫자라면은 나는 이렇게 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받으면은 이상하겠죠.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요즘은 언급이 잘 안 되는데 과거에 뭐 저기 벡스 머신이나 이런 머신의 경우는 4바이트를 반반 또 나누어서 안쪽은 리틀 엔디안, 뭐 바깥쪽은 빅 엔디안 이렇게 쓰는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했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그 바이트 엔디안하고 이런 매핑을 할 때 어드레스 인베리언스하고 데이터 인베리언스가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자주 쓸 개념은 아닌데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바이트 W가 있는데 이 W가 빅 엔디안이든 리틀 엔디안이든 어드레스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미 이거는 지금 어드레스가 안 변한 거죠. 이 W가 어드레스가 안 변하니까 이걸 빅 엔디안을 읽으면 이렇게 읽힐 것이고 리틀 엔디안을 읽으면 이렇게 읽힐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데이터 인베리언스라고 해서 이 시그니피컨스를 프리저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빅 엔디안이냐 리틀 엔디안이냐 따라서 이 W가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한다는 거죠. 리틀 엔디안이면 여기로 가고 빅 엔디안이면 여기로 간다. 근데 이 사이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CPU의 레지스터에서 읽는 모습이 되는 거고 보는 모습이 되는 거고 요거는 메모리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메모리와 CPU 사이에 우리는 저기 버스가 있잖아요. 그 버스가 이 어드레스 인베리언스를 지원하느냐 뭐 데이터 인베리언스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W를 어디로 보내줄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에 관련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스펙에서 딱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베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스와핑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한쪽은 빅엔드 아니고 다른 쪽은 리트엔드 아니면은 어드레스에 맞게 해당되는 값을 위치를 바꿔서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설계할 일은 잘 없겠으나 이런 수는 있죠. PLB 버스는 그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파워포인트가 아니죠. 파워 PC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요즘도 뭐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나 밉스 칩이라든가 또는 뭐 모토로라 칩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프로세스가 사실은 그 빅엔디안을 많이 쓰고 거기서 사용하는 버스들은 주로 또 빅엔디안을 지원하겠죠. 근데 EXI는 기본적으로 리트엔디안을 기본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non-justified 리트엔디안을 많이 쓰니까 이 둘 사이에 뭔가 맞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스와핑하는 기능을 누가 버스에서 해주거나 버스 인터페이스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그림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오퍼레이션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드레스가 0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0번 어드레스에 대해서 32비트를 인크리멘팅 하는데 4개의 버스트 랭스로 내가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은 44, 16, 16바이트를 내가 버스트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0번지에 4바이트 단위로 4번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버스에 이렇게 실립니다. 16개 바이트니까 바이트에다가 내가 번호를 매기면 0, 1, 2, 3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0에서 16까지 F까지 가는데 버스가 이제 버스에 실리는 게 한 번 실리고 2번 실리고 3번, 4번 이렇게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드레스를 얘가 1번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32비트를 4번 옮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버스트 랭스는 4번이에요. 4번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이쪽 어드레스 제로에 해당되는 거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버스트 랭스를 5로 하면 이렇게 7로 해가지고 버스트 랭스를 5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움직이는데 첫 번째 트랜스퍼는 1바이트만 가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긴 하겠으나 어쨌든 프로토콜에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제대로 된 IXI 버스용 어떤 디바이스 또는 프리프랄을 붙이고 싶다. 그럼 이제 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런 걸까지 감안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 unaligned, 얼라인이 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4바이트를 옮기는데 스타트 번지가 0이면은 요거는 얼라인이 된 거죠. 4를 0으로,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4로 나누면 0이 되잖아요. 근데 어드레스를 4로 나누면 1이니까 이게 unaligned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7을 4로 나누면 역시 나머지가 3이 되니까 unaligned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거는 뭐 개념 설명하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실제로는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는 64비트짜리예요. 근데 CPU는 32비트짜리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읽고 쓸 때 통상적으로 4바이트를 읽고 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 롱롱을 쓰면 8바이트도 쓰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8바이트를 액세스 하는 거지 CPU가 32비트 CPU면은 32비트 오퍼레이션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요렇게 고속도로는 말하자면 8차선인데 실제로는 4차선만 쓸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가 0이고 4바이트를 4번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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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바이트 레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항목에 뭉쳐서 보내면 좋지. 물론 그러면 좋겠죠. 할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PU, 버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버스 인터페이스가 32비트로 뭘 하고 싶다. 또는 그렇게 뭐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스타트 어드레스가 7이다. 그러면은 1바이트 보내고 하나, 4개, 4개, 4개. 그리고 랭스, 트랜스퍼런스가 5다. 그러면 이제 5번 가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아까 래핑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버스트가 랭스가 어떻게 되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며 각각이 어떤 어드레스로 매핑이 되느냐. 요거는 이제 픽스드 어드레스, 요거는 인크리멘탈.
048C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프로세서에 로컬 버스가 있고 캐시가 있고 시스템 버스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AXI 버스는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캐시의 역할은 뭐 디지털 로직이나 이런 시간 또는 컴퓨터 아키텍처 이런 시간에서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32비트이면은 캐시는 보통 32, 44, 16 어떻게 돼? 128비트 이런 식으로 좀 그 큰 메모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레지스터는 요렇게 바이트인데 캐시는 하나, 둘, 셋, 네 개 또는 8개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캐시는 이 방을 채울 때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이제 버스트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랭스의 버스트를 통해서 캐시의 방을 이렇게 채우고 그 중에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 4바이트를 이렇게 올려주는 뭐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프로세스가 요 어드레스의 데이터를 읽고 싶은데 캐시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메모리로부터 캐시를 채울 거니까 이렇게 먼저 채우겠죠. 그리고 보내주겠죠. 순서가 프로세스가 캐시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면은 캐시가 비었으니까 메모리에서 채우고 해당되는 워드를 보내주는데 불행히도 이게 버스트 오퍼레이션이 048C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낮은 워드가 먼저 채워지고 나중에 이렇게 채워진다면은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건데 앞에 걸 먼저 채우고 뒤에 걸 받아보는 거니까 불필요하고 시간을 좀 더 기다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트 오퍼레이션을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첫 번째 거를 이걸 먼저 받는다면은 받는 즉시 이 프로세스한테 이걸 보내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성능 향상에. 그런 식으로 이 버스트 오퍼레이션을 낮은 어드레스에서부터 높은 어드레스 증가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시작을 해서 증가하다가 어떤 크기에 다다르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간다. 그래서 이게 래핑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요 버스에서 일종의 트랜스퍼 타입으로 미리 정해놓고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어떻게 엔코딩 하는지는 여기 이제 한 가지 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4번지고 사이즈는 4바이트이고 랭스는 4개이고 벌스트는 래핑이다. 그러면은 4, 8, C, 0 번지에 해당되는 것이 전달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는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인데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OK, 익스클루시브, OK, 슬레이브 에러, 디코드 에러. OK는 뭐 잘 된 거고 슬레이브 에러는 슬레이브가 리퀘스트를 받았는데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디코드 에러는 리스판스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버스에서 뭔가 디코딩이 문제가 있다. 어드레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익스클루시브 OK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내용인데 버스 오퍼레이션은 제대로 되었어요. OK와 같은 거죠. 그런데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목적이 익스클루시브는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아토믹을 설명할 때 read, modify, write 사이클을 설명했죠. 어떤 데이터를 읽고 내가 내부적으로 값을 바꾸고 다시 이제 write를 하는데 이 사이에 나만 뭔가 액세스하고 싶다. 익스클루시브하게 액세스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기는 나 잘했는데 실제로 익스클루시브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AXI3에서는 락이 2비트였어요. 00, 01, 10, 11. 요건 이제 리저버드고 10이 락이고 01이 익스클루시브이고요. AXI4에서는 락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만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아토믹 익스트럭션 중에 뭐 간단한 걸 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미 그 우리 수아빈이 이 컴페어 앤 수아빈이 테스트 앤 셋 이런 거에 대한 걸 두루뭉술하게 설명은 했는데 내부를 저기 뜯어보면은 테스트 앤 셋이 그겁니다. 테스트 하려면은 읽어야 되잖아요. 값을 읽고 셋 하는 거는 라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 아토믹 인크리먼트 말 그대로죠. 인크리먼트는 읽어야지 값을 인크리먼트해서 값을 쓸 수가 있으니까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고요. 익스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고 새로운 값을 쓰는 거죠. 익스체인지니까. 그걸 또 아토믹 익스체인지라고 말도 쓰고 수합이라는 말도 씁니다. 수합이 이제 바꾼다는 의미니까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쓴다. 그게 수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세 값일 수도 있겠고 읽은 값을 변화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결국은 read, modify, write에 해당된다. 컴페어 앤 스왑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페어는 비교를 하려면은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비교해서 값을 다시 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뭐 요게 이제 실제로 코드 예인데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이 레벨 API에서는 락, 세마포, 뭐 모니터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고 하드웨어에서는 로드 스토어 또는 인터럽트를 못 걸게 하거나 테스트 앤 셋, 뭐 컴페어 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인터럽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읽고 그 값을 바꾸고 쓰는 요 사이가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어떤 거냐면은 프로그램이 콘텍스트 스위칭이 되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돌 때인 거죠. 다른 타스크가 돌 때이잖아요. 하나의 타스크만 돈다면 내가 읽고 내가 모디파이하고 내가 쓰는데 뭐 방해할 거 없잖아요. 방해할 프로세스가. 그런데 프로세스가 바뀐다는 얘기는 인터럽트에 의해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는 아예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시키고 아토믹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한 얘기고요. 이 뒤에 거는 락킹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뭐 IDX에 의해서 락 액세스를 하는 거는 잘 되었고, 그다음에 같은 아이디에 의해서 락하는 것, 그리고 같은 아이디에 의해서 노멀 액세스를 하면은 요 사이가 프로텍션 되는 거고요. 만약에 락 액세스가 왔는데 다른 아이디에 액세스가 오면은 이 액세스를 처리 안 해주고 점선을 표시해 준 거는 처리 안 해주고 뒤쪽으로 지연시켜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토믹 락 오퍼레이션인데 이렇게 하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사이가 또는 요 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요 사이가 물리적으로 아무도 액세스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버스를 한 놈만 쓰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를 합니다. 익스클루시브는 X라는 마스터가 읽고 쓰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오케이. 오케이인데 익스클루시브 오케이다 그런 얘기고요. X가 읽고 X가 썼는데 그 사이에 락 리더가 중간에 끼었어요. 다른 마스터. 다 익스클루시브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읽기는 다 하고 라이트를 다 했죠. 그러면은 X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도 반응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Y는 마스터 Y는 읽기만 했지 값을 바꾸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값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바꾼 값이 메모리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라이트가 됐으니까. 그런데 Y의 입장에서 보면은 읽어서 쓰자고 했는데 이미 다른 락 오퍼레이션에서 썼기 때문에 내가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값이 바뀌어버리니까 장고를 내가 1,000원이라고 읽었고 ATM에서도 1,000원이라 읽었고 자동이체 하는 쪽에서 500원 빼서 500이라고 썼고 ATM에서 다시 500원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OK만을 보내줍니다. 라이트 하라고 해서 내가 라이트 하는 건 했는데 너 잘못한 거야. 실제로 라이트가 일어나지는 사실 않습니다. OK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버스가 아비슈레이션을 끝나고 라이트에 해당되는 트랜잭션을 쭉 했는데 메모리에서 받아보니까 이게 락 오퍼레이션이고 중간에 끼어 있는 놈이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실제 라이트는 안 하고 OK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저쪽 CPU가 생각하기에 뭐 꼭 CPU라기보다도 CPU에 붙어 있는
버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 라이트는 제대로 했는데 실제로 익스클루시브는 안 된 거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익스클루시브 리더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Y 마스터이기. 이런 경우 이렇게 프로텍션이 되고 이런 거는 프로텍션이 안 되고 X는 프로텍션을 못했고 Y는 프로텍션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버스를 누군가가 이렇게 홀딩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리더 모디파이 라이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물론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이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설계하는 경우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지 않는 이상 버스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잘 설계를 안 하긴 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기능이긴 합니다. 캐시 관련되는 코딩을 이 AR 또는 AW 캐시 4비트짜리를 하는데 뭐 복잡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캐시 지금 읽고 쓰고 하는 놈이 캐시하고 무관한 거다. 캐시업을 한 거다. 캐시업을 하는 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는 버스에 내가 좀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코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설계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안 볼 것 같아요. 프로세스 캐시를 설계하는 분이나 뭐 그런 정도 좀 관여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CPU가 있습니다. 캐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인스트럭션 캐시, 데이터 캐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캐시를 first level 캐시, second level 캐시 보통 이렇게 만들죠. first level 캐시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굉장히 CPU하고 같은 속도로 동작하는 거고 이 second level 캐시는 사이즈는 큰데 속도는 뭐 조금 더 느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CPU가 할 수 있는 게 read하고 write잖아요. read를 하려면은 해당 데이터가 와야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write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write는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고 write하라 그러면 해당 데이터가 메모리에 쓰여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write가 끝날 때까지 CPU가 기다릴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버퍼를 넣어요. 버퍼가 CPU 안에도 있고 네트워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CPU가 write 하라 그러면은 값을 여기다만 갖다 놓고 끝났다고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럼 CPU는 다음 동작을 하는 거고 이쪽 아래쪽 하드웨어는 이 write 버퍼에 있는 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통해 가지고 메모리를 쓰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버퍼의 경우는 이런 거죠. write 오퍼레이션이 왔는데 뭐 일단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보관하고 있고 연속해서 왔던 read 오퍼레이션을 먼저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read는 해당되는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CPU가 있으니까 read를 먼저 처리해주고 write는 read가 뭐 다른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버퍼가 네트워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관련되는 거를 이 캐시나 이런 데다가 그 캐시라는 뜻은 요 시그널 있잖아요. AR 캐시나 AW 캐시 여기에다가 엔코딩해서 보냅니다. 예, 뭐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프로텍션은 뭐 이게 뭐 슈퍼바이저 모드냐, 우리가 루트 모드냐 이런 말을 하는데 뭐 프리빌리지드 액세스냐, 노멀 액세스냐, 시큐하냐, 넌 시큐하냐, 인스트럭션이냐, 데이터냐. 요거는 뭐냐면은 CPU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스트럭션, 하나는 데이터. 인스트럭션은 어떤 경우라도 읽기밖에 안 합니다. 인스트럭션을 바꾸는 건 아니죠. 데이터는 읽고 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오퍼레이션에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이 데이터에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인스트럭션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게 전달이 되면은 네트워크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뭐 천천히 어떻게 해도 되겠구나 또는 뭐 어떻게 좀 관리를 좀 다르게 하면은 효율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무시해도 문제는 없겠으나 사용하면은 부가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론 이 프리빌리지드나 노멀 또는 시큐어, 넌 시큐어는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정한 제한적인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해당되는
블락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뭐 거의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이제 뭐 설계만 하면 되는 건데 한 번 더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그림을 보겠습니다. write address는 write inf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address 또 컨트롤 신호들 아까 얘기한 뭐 size, burst length, burst type, 뭐 byte image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그리고 valid, ready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 전달이 된다. 그런 걸 얘기했고요. 뭐 같은 내용을 그림을 다시 달리고 있는 거고. 데이터 마찬가지죠. write inf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데이터하고 뭐 스로브하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write rast라는 게 있었죠. valid하고 ready 신호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 그런 거고. response는 역시 마찬가지로 response 2비트짜리하고 valid하고 ready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드레스가 이렇게 가고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리스판스가 이렇게 오죠. burst length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리스판스는 하나만 받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중간에 중간에 이제 이 받는 쪽에서 보니까 에러가 났습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리스판스를 보내주지는 않고 끝까지 받아야 마지막에 리스판스를 보내는 그런 것이고요. 요 지금 알파라고 표시된 게 뭐냐 하면은 그 ID 즉 태그에 해당됩니다.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파를 붙여서 보내고 데이터를 보낼 때 알파를 붙여서 보내면은 요 데이터가 요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받는 쪽에서. 리스판스도 보낼 때 받은 알파를 붙여서 보내주면은 CPU 쪽에서 이게 지금 요 어드레스에 대해서 리스판스가 왔구나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와중에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멀티플 아웃스탠딩이라고 했죠. 리더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레스 가고요. 데이터가 거꾸로 오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올 텐데 그리고 라스트도 같이 오고 valid, ready에서 동작을 하고 여기 이제 데이터하고 리스판스가 같이 들어있겠죠. 묶으면 이렇습니다. 알파에 대한 어드레스가 가고 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쭉 이제 거꾸로 돌아올 텐데 그때 알파라고 붙인 태그가 붙어서 이렇게 같이 와서 요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리드 오퍼레이션을 또 나갈 수 있다. 이게 이제 AXIS는 지원하는 멀티플 아웃스탠딩입니다. 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리드 라이트 채널이 아까 본 그런 것들이고요. 읽어보면 같은 얘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를 이제 쓴 겁니다. 뭐 채널 디펜던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5개 인디펜던트 채널이 뭐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디펜던시가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트랜잭션을 의미 있게 완성하려면은 몇 개의 채널 오퍼레이션이 묶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묶이는 것에 대한 디펜던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슬레이브는 읽기 주소를 받은 후에 읽은 데이터를 전송한다. 당연한 거겠죠. 주소도 없이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버스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버스에서도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예. 그러네요. 요거는 마스터는 쓰기 데이터를 보내기에 앞서 쓰기 주소를 보낸다. 당연하겠죠. 마스터는 오퍼레이션을 시작할 때 어드레스 보내고 데이터 보내고 리스판스 기다릴 텐데. 근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슬레이브에 전달되면은 슬레이브 입장에서는 마스터가 어드레스를 먼저 보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먼저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복잡한 구조를 가질 경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먼저 도착하고 어드레스가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정하는 거고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슬레이브 아까 쓰기의 경우는 리스판스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슬레이브는 연속 쓰기에 대해 한 번만 응답하는데 이때 응답은 데이터 전송을 모두 받은 후에 한다. 당연하죠. 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뭐 요건 앞에서 얘기한 데 슬레이브 입장에서 쓰기 주소가 쓰기 데이터보다 나중에 오기도 하므로 그에 따라서 적절히 하드웨어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디펜던시에 대한 얘기인데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 화살표 의미는 뭐냐? B를 구동할 수는 있지만 A, D를 기다리지 마라. 이 A ready하고 R valid의 관계가 서로 핸드쉐이킹한 관계인데 슬레이브 입장에서 요 AR ready를 구동은 할 수 있는데 구동하기 전에 얘를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AXI 버스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냥 뭐 좀 생각을 좀 적게 해가지고 나는 ready가 뜨면은 valida를 띄울 거야 라고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저쪽 슬레이브 설계하는 쪽에서는 아니 뭐 내가 데이터 valid 즉 데이터가 오면은 내가 ready를 드라이브 할 거야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은 대들하게 들리는 거죠. 보내는 쪽에서는 ready가 올 걸 기다리고 있고 받는 쪽에서는 valid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AXI 버스에서는 ready를 띄우는 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데 valid를 기다리지는 마라. 바쁘게 얘기하면 네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띄우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슬레이브는 valid를 기다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AR ready를 먼저 띄워라. 뭐 그런 당연하죠. 이게 되더라고 방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고 싶을 때는 밸리드를 무조건 띄워서 보내고요. 받을 때는 ready를 무조건 띄워서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할지를 기다리면 되더라게 발생하니까 하드웨어 설계할 때 그런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설계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점점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더링에 대한 거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끝단에서 순서를 유지하고 싶은데 버스가 어떻게 좀 잘해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에 관련된 겁니다. 버스 오퍼레이션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쓰기의 경우 데이터가 주소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다는 걸 계산하고 슬레이브를 설계해라. 읽기 데이터는 반드시 해당 데이터의 주소 뒤에 온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스터가 읽기를 하려면 어드레스를 먼저 구동을 했겠죠. 그 어드레스 구동한 걸 받아야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스터 입장에서 주소 뒤쪽에 온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미 설명한 거고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터리빙에 대한 거는 서로 다른 트랜잭션에 속한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IXI4에서는 이 기능을 스펙에서 제거했죠. 벌스트 오퍼레이션은 이미 설명한 거고요. 이렇게 벌스트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어드레스 1대1로 매핑, 1대1로 이렇게 락킹해서 보내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보내고 끝나지 않더라도 어드레스를 쭉 보내는 이런 것도 있고 어드레스를 한 번 보내고 데이터가 어떻게 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 하는지 래핑 하는지를 알려줌으로 해서 동작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뭐 오퍼레이션이 갈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해당되는 리퀘스트가 리퀘스트의 순서하고 다르게 완성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쭉 설명을 한 건데 요 위쪽은 AXI 버스, AHB 버스 라이크 한 거고요. 이건 AXI 버스 라이크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미 설명한 내용에 아마 준할 겁니다. 아마 벌스트 오퍼레이션 4KB 바운드리를 걸치면 안 된다. No early termination이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벌스트 오퍼레이션을 예를 들어서 내가 랭스를 4로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뭐 2까지만 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못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2까지만 하고 끝내면은 요거 이제 early termination이라고 그러는데 AXI의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라이트의 경우는 데이터가 쭉 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라스트를 띄워야 되고 중간에 에러가 있더라도 리스판스는 제일 마지막까지 받아보고 보내주는 걸로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리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스판스를 계속 데이터마다 붙여서 이제 메모리가 CPU로 거꾸로 보내줄 텐데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그 리스판스하고 데이터는 보내줍니다. 물론 리스판스에다가 그 OK가 아닌 뭐 에러라고 마킹을 해서 보내면 해당되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 early termination이라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트랜잭션 ID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 건데요. ID가 같이 전달이 됩니다. 어드레스 ID A, B, 리드 ID A 이런 식으로 ID가 붙어서 오고 간다. 뭐 그런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뭐 했던 내용들이라 굳이 뭐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네요. 요거는 그 ID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누가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하지만 버스 입장에서는 어느 포트로 보내야 되는지 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스터가 내가 1번 마스터라고 아이디를 붙여서 보내주면은 버스에서 요 포트로 들어왔으면은 어드레스 디코딩 해가지고 다른 포트로 이제 포워딩해서 보냈겠죠. 그리고 다시 받는데 이 받은 데서 아이디를 봤더니 마스터 제로인 건 알겠는데 마스터 제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포트 정보를 붙여줍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은 아이디가 버스를 지날수록 비트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채널 아이디, 뭐 트랜스퍼 아이디, 즉 바꿔 얘기하면은 이 채널 아이디가 뭐냐 하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포트로 가야 된다. 거꾸로 갈 때. 그리고 트랜스퍼 아이디는 뭐냐 하면은 같은 마스터라도 아웃 오브 멀티플 아웃스탠딩 하려면 아이디가 다른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른 트랜잭션을 구별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프로세스는 CPU는 뭐 칩으로 하나인데 안에 들여다보면 코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각 코어는 타스크 또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따로 돌리고 있고 그 코어 안에 들어갔더니 또 멀티 스레딩을 해가지고 스레드도 여러 개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칩의 바운더리에서 버스 오퍼레이션 포트는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CPU를 들어가다 봤더니 메모리 오퍼레이션 하는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으니까 동시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때 각각이 누가 해당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A, X, ID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R이나 W에 해당됩니다. 어드레스 저기 리드냐 라이트냐에 해당되는 AXID, WID, BID, RID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거꾸로 온 것이 어느 포트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위에 거는 어디로 가는지 거꾸로 갔을 때 또 갔더니 여기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더 붙이지는 거죠. 계속. 요거는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좀 그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ID가 오고 SID는 ID하고 CID를 붙여서 한다. 왜냐하면 요 ID는 여기서 전달하는 거고요. CID는 채널 ID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붙여서 보내주고 요게 그냥 ID 비트만 왔다가 여기는 SID 비트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도 역시 프로토콜에 쭉 설명된 내용들이라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초 시간이 이미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오버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2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